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시 연구소 대표 이상우입니다. 디카시를 지망하는 분들을 위한 시 창작 입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필한 디카시 창작 입문 이 책을 텍스트로 읽으면서 보충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 시간은 시의 키포인트 첫 번째로 시의 제목 신중히 붙이자라는 테마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듯이 시의 제목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어떤 시는 제목 때문에 빛이 나는가 하면 반대로 내용은 괜찮은데 제목 때문에 정말 보잘것없는 시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제목을 잘 붙여야 좋은 시가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좋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제목이 제대로 붙지 않아서 시를 못 쓰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시의 내용은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제목이 좋아서 시가 정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의 내용보다 시의 제목 붙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도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 계명을 하기도 합니다. 장명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명가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김춘수의 꽃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김춘수의 꽃에서도 제목을 어떻게 붙이는 것이 좋은지를 시사받을 수 있습니다. 김춘수의 꽃을 읽어보면 화자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던 것이 이름을 불러주니까 하자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노래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자 자신에게도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이름을 누가 불러주면은 그에게로 가서 자신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논지에서 보면은 시의 제목이라는 것은 시의 빛깔과 향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름이 바로 제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시의 제목은 시의 주제와 깊은 관련을 지닌다고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김소월의 못 잊어라는 시를 읽어보면서 제목과 주제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못 잊어, 김소월.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대로 한 세상 지내시구려. 산후라면 잊힐날 이슬이다.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대로 세월만 가라시구려. 못 잊어도 들어는 잊지오리다. 그러나 또한 것 이렇지요. 그리워 살뜰히 못 잊는데 어쩌면 생각이 떠나지요. 이 시의 제목 못 잊어는 바로 주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못 잊어라는 이 어구가 제목뿐만 아니라 본문에서도 아주 반복되어 나타나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제목이 본문에 계속 나타나고 반복되면 시가 죽어버릴 텐데도 김소월의 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김소월의 시는 아름다운 리듬의 메시지를 담아 노래함으로써 효과를 거두는 그런 시이기 때문에 음악성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리듬에 담아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주제를 좀 노출해도 이게 시로서 어떤 완성도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시가 노래와 다른 점은 주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암시하거나 상징적으로 행상한다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 제목을 주제로 직접 드러내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제가 김소월의 시처럼 제목으로 직접 드러나 버리면 시적 행상성이 약화되거나 파괴될 위험이 없지 않습니다. 김소월의 시는 워낙 리듬이 아름답고 그 언어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리듬과 언어와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김소월의 시는 빛이 납니다만은 아마 김소월이 아니라면은, 김소월은 워낙 시에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시인이기 때문에 주제를 직접 드러내도 그걸 시로 만들어내는, 시로 성화시켜 끌어올리는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김소월처럼 시를 직접이 아니라 주제를 직접 제목으로 바로 내세우면은 시가 성공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목이 주제와 관련이 있으면서도 그 주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 제재를 제목으로 제시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감태준 시인의 빨래 1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는 김소월의 시와 달리 제재를 제목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제재를 통해서 항기되는 그런 어떤 간접적인 주제 제시 방식이 되는 것이지요. 빨래 1, 감태준. 젖은 것은 빈틈없이 빨래줄에 널린다. 집들이 살지 않는 언덕에서, 풀 깎인 빈터에서 우리는 하나같이 물든 자도 하나같이 드러난 색깔은 모두 지워져 정말 그러합니다. 누구도 모르는 냇가에서 우리는 희게 빨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늬가 아니라 선이 아니라 빨랫돌에 문드러진 얼굴과 얼굴, 때로는 비에 젖어 비에 우는 마음뿐. 정말 그러합니다. 때가 덜 빠진 친구는 냇가에 아직 쌓여 정든 때를 틀리고 우리는 냄새나는 바람에 시달리는 밤을 맞는다. 제가 이 시를 그냥 낭독만 해서 이 시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의 제목이 빨래라는 제재이고, 빨래라는 제재에는 시의 주제가 투영되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즉 빨래는 이 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자아의 존재론적 정체성의 문제를 항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제를 직접 드러내기보다는 제재인 빨래를 통해서 암시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이 시의 주제가 더욱 탄력을 받고 또한 내면화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창작 경험으로 볼 때 시가 난해해서 소통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소통의 길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주제와 좀 더 밀착된, 그러니까 주제를 좀 직접 드러내지 않더라도 주제와 좀 밀착된 어떤 그런 제목을 붙이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시의 코드가 이완되어 시인의 의도를 내밀화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주제에서 좀 멀리 떨어진 제목을 붙이는 게 좋다. 그러니까 시의 내용이 좀 일상적이고 좀 풀어져 있는 경우에는 주제에서 좀 더 먼 그런 거리를 지닌 제목을 붙이는 게 좋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의 제목을 붙이는 것은 시의 주제와의 어떤 거리 설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간혹 제목을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것으로 붙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실험적인 그런 시에서는 그렇죠. 또 작품 번호만 붙이는 경우도 있고 아예 제목을 붙이지 않고 무제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춘수 시인은 발레리가 시의 제목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가격하게 주장한 말을 상기하면서 시를 내용보다는 행식, 즉 시를 만들어가는 기술에 보다 관심을 가지게 되면 시의 제목을 붙일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가격한 말을 한다고 그렇게 그런 투로 말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전위적인 시인들의 경우에는 발레리가 주장한 대로 제목을 붙이지 않거나 주제와 전혀 엉뚱한 그런 어떤 제목을 붙여서 일상인이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시적 효과를 드러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보편적으로는 시의 제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의 빛깔과 향기를 개성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 좋은데 그 주제를 너무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 물론 김소월의 시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바로 노출시키기도 합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주제를 직접 노출시킬 수도 있다.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 내용이 굉장히 난해하고 그래서 독자들에게 시를 해독하는 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제를 직접적으로 제시해도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목을 붙이는 시기 문제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제목을 언제 붙일 것인가? 제목을 먼저 정해놓고 시를 쓸 것인가? 아니면은 시를 다 쓴 후에 제목을 붙일 것인가?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물론 중간에 제목을 붙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김용호 시인은 시의 제목은 시 창작 이후에 붙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가 먼저 생기느냐, 제목이 먼저 생기느냐 하면은 물론 시가 창조된 이후에 제목이 있어야 할 것은 순서상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상에 있어서 어떤 분은 필자 역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가을이라는 제목부터 먼저 생각해 가지고 시작하는 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아이를 낳기 전에 이름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말 전도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태도는 삼가야 할 것입니다. 김용호는 철저하게 시의 제목은 창작 후에 붙여야 한다. 그런 견해고요. 이에 대해서 문덕수 시인은 김용호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김용호 개인의 의견이지 시작에 있어서 이것이 일반적 현상이라고 우길 수는 없는 일이다. 시인에 따라 제목을 먼저 정해놓고 시를 쓰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고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사실 시를 쓰건 다른 산문을 쓰건 한 편의 문장이 착상해서 태고에 이르기까지 완성되는 일반적 과정을 살펴본다면 제목을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작품을 쓰는 것이 바른 순서라 하겠다. 문덕수는 제목을 먼저 정해놓고 시를 써야 된다는 그런 어떤 견해입니다. 그러면 김용호나 문덕수의 견해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그러면 어느 것이 그런가에 대한 판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좋은 제목을 붙이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제목을 붙이는 시기는 역시 개인의 취향이나 개별 작품에
성격, 창작 과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용호가 제목을 작품 완성 후에 붙이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자신도 제목을 먼저 정해놓고 시를 쓴 적이 있음을 말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붙이는 시기 문제는 어떤 경우이든지 경직될 수가 없고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을 언제 붙이느냐 문제보다도 얼마나 좋은 제목을 붙이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다시 정리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제목 붙이는 선후의 문제에 따라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제목 신중히 붙이자, 이건 이번 한 시간으로 다 끝낼 수 없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한 번 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